안녕하십니까. 2022년 1회 시행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산업기사 태양광 네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모듈의 유지 관리 사항이 아닌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의 유리 표면 청결 유지 맞습니다. 그리고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고요. 케이블 극성 유의 및 방수 커넥터 사용 여부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셀이 평열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듈 내에서 셀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 0.6V 셀인데 모듈이 60개다 이러면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36V의 전압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류는 한 8A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8 하면은 48 288W의 하나의 모듈 판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1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6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계측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래서 계측에 대한 풍향, 풍속 등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측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AWS 시스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입니다. 해도 연결이 돼 있다. 직류회로의 전압은 직접 또는 PT, CT를 통해서 PT와 CT는 교류용 변압기입니다. 교류용, 계기용 변압기예요. 변압기로서 직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 분류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T와 CT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직류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할 수는 없겠다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태양광 발전 전지는 온도에 따라 변환 효율이 변환함으로 변동이 되므로 온도 측정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사계는 보통 대지에 수평으로 설치되나 의뢰와 같은 각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일사량. 그래서 왜 일사량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전압 전력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온도와 이런 일사량의 데이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62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6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서 사용 전압이 300V를 초과하고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 고무장갑의 종별은 그래서 고무장갑이에요. 절연. 자, 그래서 A종, B종, C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00V를 초과해서 AC, DC 600V와 750V까지를 A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B종은 AC 600V를 초과하고 DC 750V를 초과해서 3500V까지를 B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C종은
3500V를 초과해서 7000V까지를 시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이 교류 600V, 직류 700V 이하 작업이다 하니까 A종 작업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지도 원칙에 따라서 오감의 활용 중 효과치가 가장 높은 것은, 오각은 첫째 시각이죠.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 후각입니다. 미각, 후각의 순서인데, 시각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0%, 청각이 20%, 촉각이 15% 해서 대부분의 시각, 청각, 촉각의 오감의 촉각이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효과의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시각이죠. 그래서 시각 효과. 자, 다음 6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 방법에서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가중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000kW 이하인 경우에서는 가중치가 1.5, 3000kW를 초과할 경우에 가중치는 1.0이죠. 그래서 전체 이 3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용량분의 3000을 초과하니까 3000 곱하기 1.5 더하기 용량, 3000을 초과하는 용량 마이너스 3000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3번이겠습니다. 3000kW 초과부터는 용량분의 3000kW까지는 1.5가 적용이 되고, 3000kW를 초과한 용량은 1.0이 적용이 됩니다. 해서 65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6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PV 모듈 안전조건 시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모듈의 안전조건이에요. 그래서 전기적 충격 위험 시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재 위험 시험, 그리고 기계적 응력 시험, 그리고 네 번째는 구성 부품 시험. 이렇게 해서 역전압 과부하 시험이 해당이 되지 않겠다. 자, 그래 66번을 통해서 모듈 태양광 발전 모듈의 안전조건 시험 요건이 4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오히려 학습을 하는 이런 문제로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력 변환 장치 사용 전 점검 사항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죠. 자, 인버터란 얘기입니다. 인버터. 그래서 인버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사용 전 검사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희망일 7일 전에 우리가 시험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외관 검사, 그리고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측정, 그리고는 이제 기능 시험이 되겠죠. 기능 시험. 그리고 연동 시험은 할 수 없어요. 사용정 검사기 때문에 부하와 연동을 지금 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기능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있겠냐? 단독 운전 방지 시험.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역방향 운전, 방지 시험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인버터, 자동, 수동, 절체 시험, 제어 회로, 경보 회로, 제어 회로 경보 장치, 이런 시험, 이런 등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절연 저항 1번, 절연 내력 시험, 접지 시공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험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시험만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접지 시공 상태 역방향 운전 제어 시험은 해당이 되죠. 기능 시험에 역방향 운전 방지 또는 제어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점검 사항이에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검출부가 있고 트랜스듀서 신호 변환 장치죠. 신호 변환 장치에서 그래서 연산 처리, 이제 중앙 처리 CPU예요. CPU에서 연산 처리를 하죠. 연산 처리,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와 표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이 어때요? 망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망에 대한 이런 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의 접속 이상 검출부죠. 센서 접속 이상 여부 검출해야 됩니다. 인버터 접속 상태 및 통신 단자 이상 유무. 자, 이 인버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이 정보들을 검출을 해야 돼요. 해야 되며 이 신호 변환을 해서 이 통신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이 중앙에 있는 CPU로 정보를 전달한다 했으니까 통신 단자 이상 유무. 자, 인버터 모니터링 데이터의 이상 유무와 같은 것들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대 등의 녹발생 유무는 이 구조물에 대한 점검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점검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다. 그래서 68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계측 표시에 필요한 기기가 아닌 것은 계측 표시, 검출부, 검출기, 검출부라고 하겠습니다. 검출기, 그 다음에 신호 변환, 변환 장치, 그래서 중앙 연산 장치, CPU가 되겠죠. 그럼 저장 장치, 표시 장치와 같은 것들이 계측 표시를 위한 필요한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가 트랜스듀스죠. 트랜스듀스. 자, 그래서 트랜스듀스 맞습니다. 중앙 연산 장치 맞죠? 각종 검출기 센서 필요합니다. 파워 컨디셔너가 아니죠. 파워 컨디셔너. 자, 이런 쪽은 인버터 쪽이죠. 인버터. 그래서 시스템 개척 표시를 위한 기기는 아니더라. 해서 69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력 거래량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몇 킬로와트-아워 기준으로 1REC를 발급하느냐. 그래서 1000 킬로와트-아워니까 여기서 1메가아워별로 1REC가 되겠죠. 1RE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 킬로와트-아워 가 1REC가 되겠습니다. 70번은 4번이 답이었어요. 다음 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업허가 변경 신청 시 처리 절차. 이제 변경 절차나 신청 절차나 같아요. 그래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작성 가지고 변경 신청서 접수합니다. 허가권자에. 자, 그럼 여기서 심의가 검토가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심의가 있어서 다음 이제 허가되고 이제 허가사항 통지가 되겠죠. 통지해서 1번, 2번, 검토 3번, 4번, 5번, 6번의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신청서 작성, 제출해서 접수해서 검토하고 전기위원회 심의, 허가증 발급해서 통지까지 해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접속함에 따라 소형 접속함의 외함 보호 등급에 적합한 것은, 소형 접속함 그리고 중대형 접속함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실외, 실외의 IP 등급이죠. 그래서 방수 방진, 국제 방수 방진 등급입니다. 실내에서 54, 이것도 IP 54. 그리고 중대형 접속함의 실내가 IP 20 이상이죠. 20, 실외는 다시 IP 54. 우선 3회선 이하, 우선 4회선 이상,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 접속함의 소형 접속함의 외함 보호 등 소형에서는 54, 실외 다 54죠. IP 54 이상 되겠습니다. 외함 했으니까 실외가 되겠네요. 그래서 IP 54, 실내도 IP 54 되겠습니다. 72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모듈의 적청판 파괴 발견을 위한 점검과 측정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모듈의 적청판이에요. 이제 어레이 판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판넬의 파괴와 관련되는 검사가 어떤 검사가 있겠냐?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기능 측정을 하면 되겠죠. 다기능 측정 여러 가지 기능이 해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 전압 전류 만약에 파괴가 된다면은 전압 전류가 정상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근데 전력망의 분석은, 전력망은 적어도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인버터 후단의 분전만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듈과 관련이 없는 것은, 즉 AC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모듈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후면의 출력은 DC 전력이니까 전력망의 분석하고 AC 회로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은 73번에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접속함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접속함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DC 입력 계팩이나 DC 퓨저겠죠. 계팩이나 퓨저가 있고,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있을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DC 출력 차단기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 접속함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SPD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퓨저 고장 원인이 되죠. 그런데 이상 진동음이 발생할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적어도 진동음이 발생을 하려면은 진동이 발생이 되는 PWM 정폭부라든가, 그리고 팬 가동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진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외부나 전 인버터 쪽에 어떤 고장 상태가 아니겠느냐로 보고 접속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결합 상태.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결합이 좀 이완이 된다든가 또는 이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이오드. 그래요.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다이오드 불량 전부 고장 원인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74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시간대별 가격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 S&P가 개통 한계 가격으로 S&P를 말하는 거예요. 개통 한계 가격이다 해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해서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것을 원래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력 가격의 시간대별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를 측정을 할 때 S&P 단가가 기준이 되죠. 플러스 REC 단가 곱하기 가중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REC 가중치는 보정 가격이 되고, 이 S&P는 실제 전력 거래 시간대별 가격이니까 실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FIT, FIT는 그래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죠. 발전 차액 지원 제도. REC는 공급 인증서, 발급 거래 단위죠. 거래 단위. RPS, 여기서는 공급 의무화 제도죠. 그래서 전력 생산 50만 킬로와트 이상 전력 생산을 하는 경우에서는 발전 전력 양 중에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하는 이런
공급 의무화 제도가 RPS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75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44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전동기 내력 시험은 7kV 자, 이하 전압을 적용을 해서 1.5배죠.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자, 여기서 최소 시험 전압 500V가 되겠습니다. 500V 440 곱하기 1.5.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60V네요. 660V로서 500V를 초과하니까 660V가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또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호는 낙하 비례 A가 되겠죠. 그리고 추락이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위 감전이 E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77번은 물체의 낙하와 비례했으니까 A를 써주고 머리 부위 감전했으니까 E니까 AE 등급이 되겠죠. AE. 자, 그래서 2번. 자, 그런데 낙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비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측면 방향으로 날아오는 것을 비례라고 합니다. 측면 방향으로 물체가 날아드니까 이거 안전모만으로는 보호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안경을 쓴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계측과 표시의 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자, 계측 시스템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측 시스템의 목적은 첫 번째 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평가, 시스템의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발전량을 계측하기 위한 이런 기능이 사실은 대부분의 기능이죠. 그리고 이 견학자에 대한 홍보를 하는 목적도 있죠. 보여줄 수 있는 게, 자, 우리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일일 발전량이 어떻게 되면서 연간 발전량이 얼마가 돼서 총 발전 수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발전소의 실질적인 어떤 효용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계측과 표시 장치들이 되겠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계측과 표시다. 맞습니다. 2번 사업자 추가 설비 투자 산출을 위한 계측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시스템에 의한 발전 전력량을 알기 위해서 발전 전력량을 계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4번 시스템의 기기 또는 시스템의 종합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시스템 평가를 하기 위한 계측. 자, 이렇게 목적을 4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78번은 2번이 답이었죠. 7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배전반 제어회로 배선. 자, 이 키워드가 배전반 제어회로의 배선이에요. 배선. 배선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인부의 이완 여부 확인은 배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배선이라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선은 그럼 어떤 거를 점검을 해야 하나요? 전선 지지물의 탈락 확인, 과열에 의한 배선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변색, 그리고 가동부와 연결된 전선의 절연 피복의 손상 여부와 같은 물리적 충격을 받았으면은 절연 피복이 탈피가 되거나 절연 피복 자체가 변형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봤을 때는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면은 그 물리적 충격이 이 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향후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9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8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장비에서 내전압용 절연 장갑 등급별 색상에서 제로 등급 색상은요, 해서 내전압용 절연 장갑이에요. 절연 장갑이 제로 등급 1, 2, 3, 4등급까지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색상으로 구분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색상이 갈색, 적색, 그리고 백색, 노란색, 녹색, 등색,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다면은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해서 교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요. 색상이 구분이 돼 있다면은 도대체 이 구분을 하고 있는 등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전압입니다. 절연 장갑에서 사용 전압의 한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등급은 500V AC, 제로 등급은 1000V, 자, 1등급은 7500V, 2등급은 17000V, 3등급은 26500V, 4등급은 36000V. 자, AC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AC 이 전압을 절대로 기억하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색상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압까지는 적색을 사용하겠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은요, 7500V까지니까 백색이 되겠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특고압인데 특고압에서도 구분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절연 장갑도 내가 작업해야 되는 전압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색깔이 되더라. 그래서 절연 장갑, 안전 장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연 장갑일 경우에는 이렇다. 그래서 제로 등급은 빨간색이네요. 적색이고 1000V까지 저압용이네요.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 기억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1000V, AC 1000V 이하에서 사용을 하는 절연 장갑이에요. 여기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1회 시행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산업기사 태양광 네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